반갑습니다. 삼명통의 해독 5권 168페이지에 있는 무엇이냐, 양인위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화인, 양인이 인어로 변한다, 그 내용입니다. 사주를 보면은 무인, 무오, 무오, 무오인데 나범오행도 화가 3개 있고 연은 토로 되어 있어요. 옷을 합하니까 이 사주는 전체 화토로 이루어진 그런 사주죠. 인까지, 즉 목까지 생각하면은 목화토로 이루어진 삼생의 사주가 되죠. 기세가 목에서 화로, 화에서 토로 흐르는 그러한 사주라는 것입니다. 오화가 하나, 2개, 3개가 있는데 오화는 무토의 양인이 되죠. 양인이 되는데 오중에 정화가 아니고 기토에 의한 것에 의해서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양양자가 아니고 음양할 때 양자죠. 양간에 대한 인을 이야기한 것으로 연을 기준으로 한 양인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오중의 기토가 정화에 의해서 기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화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화는 일간무토의 무엇입니까? 정인이 되죠. 그를 보면 무가 일주가 된다. 좌에 오양인이 있다. 일지에 모두 오화이다. 마땅히 흉하게 논한다. 그렇죠. 양인이 이렇게 3개나 있으면은 흉하죠. 그렇지만 지에 인이 있어, 간목이 있어, 어디에 인중에 간목이 있어 양인을 제하고 화를 생한다. 인오로 화국이 되어 인수로 변화를 이루었다. 사주에 임계수국이 없어 인수가 손상되지 않는다. 또 기쁜 것은 무, 비견이 많다. 비록 세운에서 재를 만난다 하여도 급탈되는 것이 나누어져 소통한다. 희, 무자, 무토가 4개나 있어서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견, 무토가 비견이죠. 월간의 무토, 무토니까 비견에 해당하죠. 비견이 많아서 도리어 기쁘다. 왜 기쁘냐? 비록 세운에서 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또한 나누어진다. 급탈이 나누어져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소통되어서. 그러니까 급탈하는 것이 수가 들어오면은 급탈하는 것이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이 재물에 관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리어 소통되어서, 그러니까 숨어있는 재물은 누구나 훔쳐갈 수 있지만 재물을 이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그러한 재물이 되면은 아무도 이 재물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재물을 남몰래 가져가야 되는데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남몰래 가져가지 못하죠. 훔쳐가지 못하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세운에서 재물을 만난다 하여도 급탈되는 것이 나누어져 소통한다. 이 이야기가 방금 이야기한 노출되어 누구나 보이는 재물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한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인을 깰 수 없어 귀하게 되었다. 무엇이? 재성이 사주에 있어서 재파인을 하면은 좋지 않은데 재파인은 도장이 깨어진다, 이런 의미로서 도장이 깨어지면은 또 새로운 도장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재후인은 천직하고, 그러니까 직장을 옮겨서 승진하는 개념이 있고, 선인후제가 되면은 이럴 때는 파직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삼명통해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파인의 관계는 파직이 될 수 있고 또는 직을 옮겨서 승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문서를 깨는 거니까 새로운 집을 살 수도 있고 집을 팔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이 실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재파인이 됩니다. 여기서는 인을 깰 수 없어 귀하게 되었다. 파직당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없어서 귀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듯 싶습니다. 이 사주에 관해서 또 생각해 보면은 종격이죠. 종인격으로 봐야 되겠죠. 인성은 토를 생하니까 화생토 하니까 인성 기준으로 봐서, 화의 기준으로 봐서 토는, 무토들은 식상성에 해당하죠. 종격은 식상성이 강하면은 하여간에 좋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도 종인격이 되지만은 토가 있어서
강한 화의 기운을 설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귀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나범오행도 보면은 이렇게 화토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범오행까지 잘 성립되어 있는 이런 형상의 사주는 그 종격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주들은 일반 오행십성으로 사주를 논하는 게 맞습니다. 뒷페이지에 양인 화인에 대한 글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겠습니다. 경례에 이르기를 무일 5월은 양인으로 보지 말아라. 시세에 화가 많으면 도리어 인수가 된다 하였다. 무에게 오중의 기토는 양인이 된다. 정화가 생조하고 동세의 화는 인수가 되어 양인으로 논하지 않는다. 크게 거리는 것은 수재가 화신을 극제하는 것이다. 일일운으로 변하게 되어 재앙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수가 들어와서 정화를 깨게 되면은 양인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화생토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인이 있으면 겁탈이 자연히 일어나니 살이 제복하여야 하고 또 살이 합하여 가면 귀하게 된다. 앞의 사주에서 살은 목이 되죠. 목이 토를 제복하여야 하고 그러니까 목이 있어야 하고 또 살이 목이 토, 기토, 갑기합 이러하게 살을 합하여 가면 귀하게 된다. 살이 양인을 제복하지 않는데 쟤를 보면 반드시 정탈이 일어난다. 관살성이 없으면은 양인들 즉 비경급제들이 재물을 탐하여 정탈이 일어나서 군급쟁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군자가 강도를 만났다면 재물이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재물이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하죠. 경찰이 있어야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 경찰이 바로 관살성이죠. 관살성. 재물이 있으면 반드시 강도의 해침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관살성이 운에서 들어올 때 남자나 여자나 뭐요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징조가 사실상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관살성은 비경급을 제어하고 극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비경급은 혼자 하는 개념이 강하죠. 혼자 하는 징조가 강하게 되면은 절대 연애를 하지 못하잖아요. 지 혼자 있어야 되니까 나들이도 하지 않고 방콕하는 거죠. 집콕하는 거죠. 그런데 관살성이 이 혼자 있는 이런 징조를 깨버리면은 혼자 있지 않고 누구와 사귀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애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연애하게 되는 이성을 만나게 되는 그런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여 이번 시간에는 양인화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득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